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밤사이에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증시의 저점이 찍힌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완전하게 변동성의 끝은 아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격화되는 무역 분쟁은 과거 2018년과 2019년 사이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의주 주제는요.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증시의 저점은 언제일까? 2018년과 지금 2024년 무엇이 달라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지는 게 뭐가 많이 달라졌나라는 생각을 하면요. 2018년에 우리가 한 차례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합의가 있었고요. 또 추가 관세 부과한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합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갑자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하나씩 짚으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관세 전쟁의 시작은 1월 22일, 2018년 1월 22일로 올라갑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올라갔던 고점을 딛고 엄청나게 급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아래 차트는 지금 코스피고요. 위에 파란색 차트는 S&P 500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일에는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또 콕 집어서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리고 나서 3월 22일은 뭐 중국에서 추가 관세 부과하고 6월 15일에는 25% 관세를 발표하고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관세를 부과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이에서 증시는 저점을 딛고 반등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무너졌다가 반등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7일 이후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던 것은 사실 파월의 중립금리에서의 아직은 지금 추가적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내용 이후에 엄청나게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물론 우려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무엇보다 더 시장에 있어서의 앞으로 행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주요 요인이다를 얘기합니다. 저점을 뒤든 증시는 다행히도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지 못한 박스권에 오랜 기간 갇혀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결국에는 새우등인 우리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이에도 계속해서 2019년에도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의 중국 간의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뭐 합의를 번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 관세 재개를 경고한 트럼프의 발언에 시장은 다시 한번 무너지고요. 다시 뭐 기업에 대한 제재가 화웨이 쪽으로 또 짚히면서 시장은 또 한 차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관세 부과하고 관련한 뭐 협상을 재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2019년에 펼쳐지면서 박스권으로 보였던 미국 시장은 다행히도 10월 11일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협상을 하고 나서는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과연 이 1년 가까이 지속됐었던 무역 관련한 분쟁과 협상이 이번에는 짧게 끝날까요? 당시에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지금처럼 강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년 안에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중국도 맞불 관세를 계속해서 놓고 있죠.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124%라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중국은 아직 아침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84%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과 지금의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이 더 이상은 만만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018년에는 경기 침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입장은 다르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침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기의 하강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과거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급등락이 반복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나스닥이 12% 급등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타났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희망과 절망의 무한 굴레였습니다. 희망을 시장에 줬다가 다시 절망을 안겼다가 하는 그런 메비우스 띠같이 빠져나갈 수 없는 무한 굴레를 겪으면서 시장은 급등락을 했던 겁니다. 오랜 기간 조정, 1년 넘게 기간 조정이 있었죠. 그 원인은 협상하고 추가 관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갔었기 때문이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피해는 그 국가의 증시를 더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앞서서 보여드린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을 야기시켰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의 뭔가 스탠스의 변화는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죠. 데이터를 보겠다. 미국이 경기가 꺾이는 것을 보고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 선제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6월 달쯤에는 경기가 이런 관세를 인해서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런 꺾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이걸 또 기대한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기대감에 금리 인하설이 솔솔 나오고는 있는데 또 밤사이에는 이 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의 데이터가 꺾이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연준이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파월의 금리 동결의 기조가 글로벌 증시의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밤사이 있었던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한 발자국 더 멀어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불안 요소로 자극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018년 증시 하락의 경로를 반추했을 때 FOMC가 있었던 그 달이 바닥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건 사실 어제 오후에 든 생각이었고요. 밤사이에는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FOMC가 사실은 6월 정도의 FOMC가 바닥일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여름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관세 유예를 90일 연기해줬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이에 어떠한 또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고 트루스 소셜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언제 다르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파이팅 넘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커도 미국 주식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열심히 미국 주식을 사고 있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옆에 차트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작년 4분기에는 뭐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이런 국내 주식이 좀 매수 상위 창고에 있었다면 올해 1분기에 샀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미국 관련한 인덱스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미국 또 S&P 500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2배, 3배짜리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서 해외 주식의 평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2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국내 주식에 대한 순매수 상위 창고에도 미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미국 ETF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세대별로 나눠서 보면은 2030 세대의 순매수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미국 지수 ETF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우상향을 한다, 롱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40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6개 종목도 미국 ETF가 자리가 잡고 있고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국 지수 기반한 ETF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가 있었고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은 미국 쪽보다는 여전히 국내 쪽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너무 시장이 많이 달라져서 이 저가 매수를 좀 주의하라, U자 반등을 염두에 둬라 하는 그 목소리가 힘을 과연 실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가 매수에 이르다는 시장 전문가들 그리고 과거 급락을 떠올리면서 무조건 저점 매수를 외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식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은 좋지만 일부 투자자분들의 공격적인 매수로 지금이 저점일 거야 라고 단기적인 판단을 하고 주식을 대거 이렇게 끌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매수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죠. 그럼에도 밤사이에 이제 3배짜리 나스닥 투자하셨던 분들은 30% 넘는 수익을 냈다 하면서 일단은 좋아하실 텐데 그게 과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더 잘 하셔야겠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급락세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2,300포인트를 코스피가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장에서 반등은 보일 텐데 과연 미국처럼 반등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에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을 하회한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104% 관세 부과가 한시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여기에 플러스 20이 더 더해졌죠. 124% 관세 부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면은 일단 먼저 시행을 하고 후 협상, 요 전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월부터 길게는 6월까지 그리고 지금은 관세 유예가 90일 정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5월, 6월, 7월까지는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반등을 하겠지만 또 협상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 나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인상을 할 거다라고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또 시장은 고꾸라질 겁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가능성 긍정적이고요. 우리는 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리스크를 더한다는 이슈라기보다는 조금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이슈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경 등의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고려한 그런 투자를 지금 긍정적인 회로만 돌린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현재 코스피가 또 많이 내려와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상승할 이유가 딱히 부재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더 컨센서스가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 여러분들 들리실까요? 일단 밤사이에 너무 급등해서 이 얘기가 안 들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투자의 중심은 일단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러분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있을 텐데 물론 위로 있겠죠. 그런데 또 너무나 발빠른 매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포트 수익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오늘도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